통일교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사입일까? 뭐가 이단이고? 어디가 출발, 어디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가 반대는 다 사입이죠. 조용기 목사가 이단일까?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편의점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편의점을 내줄 때 패밀리마트를 저희가 낸다고 하면은 같은 패밀리마트끼리는 몇 미터 안은 못 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패밀리마트 낼래요 본사에다 얘기를 하면 너네 여기니까 이쪽이 꿀지역이야, 여기로 가, 여기다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패밀리마트랑 세븐일레븐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밀리마트는 세븐일레븐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야, 패밀리마트 야 바로 옆에다 지어, 올려요, 야 우리 거 더 크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패밀리마트가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한 거죠. 세븐일레븐은 네 친척들도 가면 안 되고 40분 차를 타더라도 무조건 패밀리마트만 가게 만들어. 이거를 이제 그 교리에 넣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푸드 체인을 만들 때 이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세상이 비슷비슷해, 한정적이야. 언젠간 이 마켓이 끝날 거야. 이 파일을 나눠 먹기 싫어서. 거기도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그런 이렇게 교리를 넣지 않았나. 약간 전략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사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 잘못된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소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 워낙에 많고, 기독교인인데 사회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목사인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어디서 낙곰순가에서 아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뉴스에서 살인, 강간, 사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대. 저런 짓은 목사나 중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나 중들이 맨날 사기, 네. 강간 이런 것들 맨날 걸리는 거야. 간통 이런 거 걸리니까 주변에 이제 교인들, 여자 교인들 너무 빠져가지고 네. 얘기하면 다 듣고 이런 거에 진짜 지가 신이 된 줄 알고 이런 거잖아.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네. 사회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모범은 안 되고. 사실 저희가 사회적으로 면세를 해준다는 거는 배려해주는 거잖아요. 종교 집단들은 면세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줬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처벌받으면 안 돼요. 훨씬 심하게 해야죠. 거세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저는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떵떵거리게 살게 내버려 둘까? 저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교회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왜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정신병자가 많냐? 네. 그랬더니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대요.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라고? 네, 치료 중인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신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가 맞는 필요 거지. 없으면 안 가. 나봐, 안 가잖아. 혼자 잘 살아요. 그래서 야, 그거를 누가 얘기해줬어? 목사님이 나 물 뿌린 목사님. 인정을 한 거구나. 자기는 그 대신 의사야? 그래서 이런 거지. 너부터 치료하자고, 같이 치료받아요 그러지. 근데 이게 그거 근데 있잖아요. 나는 근데 그래서 좀 이해가 가던데. 그래서 정말 괜찮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소수일 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데 그거 다 많은 병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거 인정 안 할 텐데. 경찰서를 가면 진짜로 막 이렇게 강력계 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범죄자랑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섞이면 그 멘탈이나 이렇게 외모나 그분들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닮아가거든. 그 정서라는 게 옮아서.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마인드가 닮아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 그렇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를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 결국 누가 그 신을 대변하느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와 그 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살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좋은 신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믿게 될 거예요. 근데 하는 꼬라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신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인간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잣대로 볼 수밖에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신은 나쁘지 않다. 신은 아무 잘못이 없지. 종교도 잘못이 없다. 사람이 나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저도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굉장히 저희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 그렇게 종교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푼 영화가 하나 있는데 다빈치 코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맨프로머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내가 왜 안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죽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고 하나님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어떨까라고 그 가정해놓고 영화를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캠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하나씩 자기 얘기를 하는데 니네 내 얘기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를 풀어요. 썰을 술 먹었으니까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풀어요. 근데 나는 오래 살아있었을 뿐인데 나 따라다니는 애들이 그 막 그렇게 해서 막 썰을 풀더라.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아 무슨 신성모독이야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였으면 3일 만에 그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어떻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접질려가지고 기절했었는데 3일 있다 일어났는데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난 저쪽 뒤쪽으로 동굴 뒤쪽으로 돌아갔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보르시나무안에서 막 그거는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내가 그냥 그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신을 별거 아닌 사람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 영화가 신성모독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굉장히 뛰어난 사람 한두 명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부풀려 말하고 그 자기의 뭔가 그 기득권을 위해서 종교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그 듣고 싶은 거를 듣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이랑 누구나 똑같이. 그 둘이서 국립연애제하런 하면은 고민 같은 거 이런 거 연애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둘 다 또라이여서. 근데 난 아닌데? 저는 그거를 볼 때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되지 사실 다른 얘기 해줘봐야 듣지 않아요. 나는 이미 이 여자가 좋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내보면 좋아. 더 들이대세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용기 내세요.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지. 야 이거 안 되니까 포기해. 이 말은 해도 걔 포기 안 해. 그러면은 더 들이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해줘야지.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1안 2안 3안을 마련해주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든 조언을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답을 해줘야 돼요. 그 답을. 다른 얘기 해줘봐야 그 사람은 그걸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안 들려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기 상황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난 정답을 모르겠는데. 넌 그냥 노답이잖아. 스스로가 노답.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종교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저 사람이 신이야. 그러면 더 완벽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하는 행동에 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은 완벽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기독교 하나님과 뭐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내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그거를 믿는 분들이라면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똥물 튀지 않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발. 잘해야죠. 그러니까. 네, 나일롱 신자라고 항상 말해요. 근데 나이롱 신자가 오히려 사회에 도움된다니까? 이 사회에서는 나이롱 신자가 나아요. 난 어디 가서 기독교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아. 사실 근데 저처럼 뭐 이거 종교고 뭐고 떠나서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 그리고 뭔가 있는 누가요? 데서 본인이요? 네,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말자라는 법 없으면 재밌게 살 사람. 재밌게 이렇게 살 사람. 얘기하면 되겠죠. 법 없으면 전 진짜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합하지 마. 단합하지 마. 법 만들지 마. 어차피 지들 졸라 또 만드는 법 없애버려다. 아무튼 뭐 천안함 얘기도 좀 해봤고, 이게 결국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이렇게 누군가의 탄압과 압박에 의해서 내려온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영화인들이나 지성인들은 되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 민주주의의 후퇴거든요. 후퇴예요. 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괘씸한 게 아니라 이거 반대해서 요청한 사람들 아마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걸?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앞에서 극장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그건 거는 괜찮죠. 또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극렬한 반대를 하고 막 심지어 무적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 다치는 사람도 생겨 이런 네. 것들까지도 다 있어요. 옛날에 죽어도 좋아처럼 영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때 뭐 반대했어? 네, 시위 좀 있었어요. 누가? 왜? 사람들이 그 주책이라고? 아, 노인들 가지고 장난치냐고? 아, 저 전기 발전 자전거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필요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전기 부족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만들어. 아무튼 이런 애기들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반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래. 아무튼 이런 것들은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고 지금 오늘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지금 네. 계속 매번 나오고 있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댓글도 여론 조작하는 거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노무현 김대중 다 하던 거야. 국정원이 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이 했다라는 증거는 없거든. 노무현 김대중. 그러니까 댓글로 뭔가를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알바를 풀든 뭐라든 다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고 민주당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더 심하게 잡아주죠. 문제는 권력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럼요. 지네 돈을 써서 뭔가를 하는 것까지는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권력을 이용하는 거가 걸렸잖아요. 이거는 철퇴를 내려야지 되는 거고 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또 활용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옛날부터 했던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 게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잡아줘야지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냥 둬 그냥 하게 둬 이게 뭔 그러니까 논리야.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보수와 뭐 진보를 놓고 만약 얘기를 한다라고 뭐 보수는 지금 현재 채팅창에 있는 보수들이나 이런 보수들은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이 싫어요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민주당도 싫은 거고 난 새누리당 싫어. 근데 민주당도 병신이야. 멍청해. 지금 대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그래도 철수 형님한테 좀 희망을 걸어봤지만 철수 형님 지금 아직까지 힘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다른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봐야 되고 MBC, KBS, SBS 보도가 마음에 안 들어. 알아서 기는 것 같아. 정권에 힘 있는 사람을 까는 거 제대로 안 해줘. 그래서 JTBC 손석희 사장 갔다 그러니까 거기 하면 기대 걸어보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저는 그냥 그게 다고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만약에 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10분 20분 만에 진짜 사람 하나 병신 만들 수 있어요. 근데도 뭐 핸드폰도 손에 하나 쥐어주고. 근데도 진짜 네. 병신이 만들어도 네. 그 주장을 똑같은 말을 반복할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럼 또 무슨 말 하냐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이 쌀 퍼줘서 핵 개발한 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뭐 왜? 그 얘기를 또 해요. 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카드를 막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지 않은 이길 자신이 없다. 네, 그게 진짜 병신은 만들 수 있지만 이길 자신은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쵸. 네. 사실 저희가 그 뭔가 이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 박탈감 느낄 만한 얘기를 1, 2부 이어서 연달아서 했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그런 거 좀 풀어줄 만한 요거 그 어느 분이 그 지금 자유 게시판에도 올리셨던데 전두환 네. 자진 납부하겠다. 근데 이거를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가족회의에서 분담 합의를 하겠대요. 야 진짜 벌금 내는데도 가족회의 하는구나. 황금의 제골 너무 많이 봤어 얘네들. 그러면은 전두환 일가가 황금의 제골 너무 많이 봤네. 아 그러면 나 그 오토바이 벌금 내는 것도 가족회의 좀 하게 좀 기다려. 받지 말고 무슨 벌금을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데 저거 봐, 저 새끼들 돈만 750억, 500억 저게 돈이. 저 공 하나씩 다 빠졌다니까요. 아니, 저 돈이 한 명한테 나올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병알. 근데 저게 공 하나씩 빠졌다고 난 생각. 아니 그리고 이게 몇 년 전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내야지. 공 하나 붙여야 된다고요. 아니 이자 왜 안 쳐? 이자 씨 러시아 캐시 이자로 넣어. 아니 저 뭐야?
그 전의 전쟁에 나오는 걔 누구야? 마동팔인가? 걔 이자로 쳐서 받아야지. 아 무대리 불러줘요. 무대리 불러줘서. 아 무대리보다 안 돼. 그래 16년 만에 추징금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대리 내가 안 돼. 무대리는 한 달 공짜야. 내가 만약에 안 돼. 무대리 한자 공짜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아니 그럼 16년 만에 내는 건데 만약에 지금 내가 오토바이 벌금 내야 되는데 안 되고 일단 16년 만에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똑같이 받을 거냐고. 그거 내가 16년 있다가 이제 아빠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가족회의를 통해서 오토바이 벌금을 내자. 말이 돼? 그러니까 추징금은 이자가 없다라는 것도 웃기잖아. 얘네들이 그 돈을 꿈을 쳐가지고 다 땡겨가지고 불법으로 다 땡긴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이자가 얼만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 천억 정도 이렇게 어디 슈킹 쳐가지고 갖고 사업 한번 싹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내가 1,000억 줄게. 얘네들 이거 내도 얘네들 집안에 아무 문제 없어. 그게 그러니까 가족회의에서 분담회의를 했겠죠. 야 얼마 내면 부담이 없겠냐? 아 진짜. 우리 내고 싶은 아니, 만큼 내자. 이거 한번 추징할 때 이순자의 돈을 좀 땡겼어. 네. 근데 이순자가 울면서 내 알토란 같은 돈 이지랄 떤단 말이야. 썩으려니. 아유 진짜 그냥 턱주가리로 확 그냥 알토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알토란을 아유.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좀 약간 좀 그래요. 아무튼 요거는 네. 근데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쇼를 잘 못해요. 이게 되게 임팩트 있는 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개입에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이미지에 타격이 자꾸 있는 거가 싫었을 거예요. 그것만 없었으면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그렇죠. 전두환 거 다 하는 거. 왜냐면은 그동안에 반대 세력이었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못했단 말이에요. 이걸 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딱 이제 마무리 짓는 거니까 국민들 어쨌든 짜증나는 거 배 아팠던 일을 때 싹 한번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이 집안 가족을 다 망하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 전 대통령이랑 부인 이순자 씨는 자택을 넘기는 대신에 남은 여생을 연희동 자택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 걷어야지 무슨 자택을 연희동 건 남겨두고 못 남겨. 개나리 아파트나 하나 줘. 거의 전세로. 개나리 아파트도 비싸. 아니 내가 지금 이거를 박근혜를 까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아니라 돼요? 네. 이거를 어떤 이런 이슈들을 활용하는 타이밍이나 네. 이런 거가 조금 저는 얕지 못하다? 새누리당스럽지 못하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하게 가는 걸 수도 있죠. 진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 안 하고 할 일을 하는 걸로 가는 걸 근데 수도 있죠.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쭉 봤을 때는 건조하게 가려고 가는 건 아니었고 근데 지금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얘기했었던 그 유신 헌법 초안 만들고 헐부지. 그 대표적인 공안 이분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내라는 뭐 이석기 잡아들이고 막 여러 가지들이 이제 쭉쭉 터져요. 네. 그런 것들을 조율해. 이 양반이 진짜 그거를 잘하는 타이밍 잡기의 예술. 김기춘 비서실. 그러니까 요건 전두환 일가 요거 뺏는 거는 온 국민들이 씌워낼 만한 이슈니까. 근데 이렇게 드라이하게 가는 거는 기왕에 하는 거면 생생 내야지. 그죠? 저는 기왕에 하는 거면 생생 내기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어차피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 타이밍에서 전두환 요거는 약간 좀 늦었는데 앞으로 근데 또 있는 게 아닐까요 뒤에? 후속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위기 때마다 뭔가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에 그 공안 출신 검사들이 그런 것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타이밍 잡고 뭔가 할 거면 국민들이 진짜 시원할 만한 이슈를 제대로 한번 터트려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건 아직 이 끝 정도밖에 안 돼. 야 근데 이 말이 웃기는 게 전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라는 큰 틀에 합의할 뜻을 밝힌 지는 꽤 됐다. 이걸 벌금을 합의를 하는구나. 추징인데 뭘 합의를 해. 나 진짜. 그러면 나도 오토바이 벌금을 낼지 말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합의를 할지 말지 국가랑. 이거 국가나부랭이가 나한테 감히 그리고 벌금을 이게 받으려고. 왜냐면은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내란죄로 무기징역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인가 그래요. 이때 다 사면 복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 혜택이나 이런 거를 싹 박탈당했는데 이런 표현을 전 대통령 이렇게 써주네요. 네. 전두환 씨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두한이 형. 네. 사실은 전두환 전 씨.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전두환 씨라고 표현하면 언론 자체도 박해가라. 노예 근성이 있어. 벌레 근성.
노예 근성이 있어요. 아, 잘 이 사람은 전 대통령의 이미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그 이석기의 내란죄 있잖아. 이 사람은 내란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쿠데타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형 이런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전두환 씨, 노태우 씨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최소 두한이 형이 이제 최소 1,000억 원은 내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라며 추징금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검찰에 전했다. 1,000억 원은 내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아닌데 한 1조 원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민 도대체 누구야? 아닌데 나도 국민인데 여기 봐봐. 공감 안 할 건데. 전두환 측이야. 전두환 측이 최소 1,000억 원 내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래. 1조 원은 내야 되는데. 이 국민이 좀 이상한 게 니네 옆집 사람만 국민 아닌데. 요즘에 국민이 나이스 게임 TV에서 국민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가 그 인드라 무릎에 대림 국민. 철권학개론을 보면 그린 국민. 국민 공보가 말도 안 되고 어렵다. 아,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하는 국민이 거의 그 수준이네. 그러네. 압구정 사는 국민. 그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의 국민이야. 그냥 그 정도만 딱.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고 거기 현대백화점 가서 주말에 쇼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지. 그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네. 상위 10%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하위 90% 말고 걔네는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고. 전두환 측은 최소 1,000억 원 내야 국민들이 공감할 거지. 국민들은 우리들은 아니야. 아무튼 난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그럼 난 국민이 아닌가? 거의 무슨 국민 콤보 국민 콤보 수준이네요. 그런 그 수준이에요. 거기 나오는 국민 수준이네. 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 김조광수? 네. 냅둬. 나한테 결혼하자고만 안 하면 되잖아. 뭐 어때? 근데 거기다 똥 뿌리고 가야겠더라? 그니까. 아유, 내비도 친애들이 결혼하든 똥을 왜 뿌려? 그러니까 저기 필요하다고요. 전기 자전거. 아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할 짓 없으면 LOL해.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내 뒤에 등 뒤에 쓱 오지만 않으면 되잖아. 뭐 왜 냅둬. 자기랑 하자는 것도 아닌데 똥을 뿌리고 앉아 있어. 나 엄마가 그거 보면서 뭔 얘기했는지 알아요? 야, 네가 보기 누가 수야? 엄마, 난 저분이 공 같아. 막 이러면서. 김조광수가 수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가 공. 그죠. 그냥 이 친구는 왜 사람들이 걔를 언니라고 불러요? 김조광수를. 말투도 그렇고. 공수가 있죠. 전기 만드는 자전거 괜찮은데. 그 하면 일할 사람들 되게 많은데. 마무리할 시간 다 돼가. 추석 때 만나면 이 말만은 제발. 이게 이제 추석이 있으니까 네. 대부분 취업에 대한 거네. 젊은 사람들은 취업, 결혼, 너 살 언제 뺄래? 뭐 1위가 야 누구누구는 저기 삼성전자 들어갔던데. 그런 얘기하면은 누구누구 아버지는 그런 얘기하면 되잖아. 나 아는 형이 건희 형인데 이러면서. 내 친구, 갤럭시 만들던데. 내 친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번 추석에 차 한 대 뽑아줬던데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누구누구네 외할머니는 집이랑 저기 다 해주던데 나는 월세 사네 이러면서. 아유 그 누구지? 네 집 아들은 어디 뭐 했던데. 네 집 부모는 뭐. 그러니까 네. 맛드립으로 훈훈한 추석, 맛드립 좋네요. 네. 맛드립 좋다. 훈훈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그리고 너 아직도 취업 새해 복 못해 많이 놀고 있니? 받으세요. 직업적인 뭐 게, 이래.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취업난이 지금 지속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요. 이제 취업난 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인 게 1, 2위에 있고 뭐. 그렇죠. 애인 있니? 결혼 얘기. 저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짜증나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결혼할 수 있겠니?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안 할 건데! 처박 받기 전에 내가 안 할 취업 건데. 자리도 알아봐 줄까? 묻지 말고 알아봐 달라고. 그냥 알아봐 주면 되지. 뭘 물어봐.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본 사람 알아보진 않아요. 있는 척 하느라고. 알아볼 수 있는 척 하느라고. 부모님께 불효 그만하고 취업해야 돼. 하고 싶다고.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을 텐데 그걸 또 물어봐요. 할 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건데. 진짜 얄밉다. 얄밉네요. 야, 너 아직도 취업 못해서 놀고 있니? 취업을 못해서 놀고 있지. 취업했는데 놀고 있겠어? 전 엄청 심했거든요. 막 친척들 가면은 살 언제 빼냐고 맨날 그랬단 음.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진짜. 저 살 빼고 나서 목록으로 적어갔어요. 지방대, 취업, 결혼 막 이래가지고. 하나씩 지적해서 네, 가서. 후배 팔려고. 나 뚱뚱하다고 얘기 좀 하기만 해봐라. 너 아직 그 학교 다니니? 뭐 이렇게. 카운터 픽해서 갔구나. 어. 카운터 픽해서. 카운터픽.
너 아직 편입 안 했어? 뭐 이런 거? 와 좋다 그런 거. 쿨 돌 때마다 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큰 그 외삼촌 그쪽이 네. 그러니까 부잣집 여자를 만났는데 집이 전세여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친척들이라고 하면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그런 거로 스트레스가 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꾸 평가해요.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노력 중인 게 한 아깝죠, 그거. 한 달쯤 됐는데 칭찬만 하기로 했어요. 나쁜 얘기를 상대방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직업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 구해줄 수 있으면 진작 얘기했겠지. 좋은 자리 있으니까 너도 있고 와서 일 좀 해볼래? 물어봤겠지. 굳이 추석 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만 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이 뭐 재미없는 방송 지적하면 안 되나요? 시청자로서 나아지라고? 근데 사실 고민도 되게 많이 한 거고 방송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 질타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나 질타의 부분은 알고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어 진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같은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거야? 개선안이 없는 것뿐이에요. 아, 그런 거야? 알고 있어요. 개선안이 없는 것뿐이에요. 전 몰라요. 근데 시청자들이 까는 건 돼요. 근데 가족들이 까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까도 돼. 칭찬만 하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미없지. 재미없나? 노잼이지 진짜. 무슨 재미야? 목요일 날 뿌시는 방송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너다. 추석 때 진짜 이런 것들 가족들이 모이는데 이런 얘기들이 진짜 와 이런데 쉬는데 아르바이트로도 근데 이런 거는 쉬는데 아르바이트도 안 해요? 뭐라도 해야지 하기는. 근데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 없죠. 게임하다 보면 알바 못 할 수도 있죠. 나는 집에서 계속 놀았는데. 근데 보면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43.2%가 명절 귀성 가족 모임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이에요 반. 근데 저는 이런 거에서 제가 쓴소리 하나 하자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용돈을 탔으면서 RP를 채우시는. 랭크 골드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 저 승급했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구직자 10명 중에 5명이 추석 연휴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겠다. 가족 모임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겠다는 데 잔소리 듣기 싫다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쉬는데 아르바이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직업 구하러 갑니다. 직업 구해 오기 전엔 얼굴도 안 뵐게요. 이러고 가는 거지. 예 저는 사람 돼서 돌아올게요. 쓰레기니까요. 그럴 때는 그분의 귀한 물건을 뿌개버려. 그리고 청구받았다가. 뭐야 그게? 뭐야, 그것도? 뭐야? 뭐야 또 갑자기 그냥 스트레스가 받은 거야? 갑자기 뭐 왜 일진대로 돌아간 거 같아?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허언이 허 인들 아빠가 제 옆자리에 있어. 이게 없는 병이에요. 네, 없는 미치겠어요. 자꾸 엄마한테도 헛소리해. 아무튼 추석 연휴 때 경기가 안 좋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 사실 부동산 얘기도 좀 하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번에 828 부동산 정책으로 또 다시 집값을 떠받치는 또 정책이 하나 나왔어요. 네, 이걸로 거래는 약간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전세값이 오르는 거를 막을 수 없는 거고 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계속 내긴 낼 거예요. 헤드라인만 보니까는 이제 뭐 전세 들러갔다가 아파트 구입하고 온다 뭐 이런.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의 네. 기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집을 좀 사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발 집을 좀 사라 이건데 그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 엄마 혼내줬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 전세 주고 딴 데 가자고. 그 오빠 말한 나쁜 짓 하려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쁜 짓이 뭐예요? 전세 주고 뭐 어디 가 또 그 전세금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왜 안 해요? 알아서 하게 냅둬. 그거 왜 안 해? 너가 번 돈 아니면 터치하지 마. 1튼 따든 엄마 마냥. 왜 남의 돈에 손을 대려고 그래? 네, 아무튼 그 부동산 기사 보면은 그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부동산 업체들하고 객관적인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딱 필터링해서 봐야 되는데 갑자기 뭐 전세 사러 갔다가 집을 사게 됐어요. 이런 되게 디테일한 기사 제목들 있잖아. 이런 거는 대부분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면 통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면 희망사항에서 어느 부동산을 갔는데 전세를 보러 왔다 전세가 너무 비싸서 매매가 차이가 안 나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암흑의 씨 하면서 갑자기 인터뷰를 딱
이런 거는 다 희망사항이다. 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이젠 진짜 집을 사야 되나? 그거네요. 이런 거를 사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기사죠. 일주일에 한 번 로또 샀더니. 그죠? 이거. 예, 일주일에 한 번 로또 샀더니. 그런 거지. 그런 거 비슷한 거구나. 자면서 살 20kg 뺀다 뭐 이런 거. 자면서 살 2kg 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자면 있으면 빠져요. 그쵸? 그리고 네. 눈 떠보면 하나님 옆에 있겠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골라서 봐야 되고 네. 부동산 관련된 거는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건설, 토건 이쪽에서 돈이 워낙에 그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사항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쓴 기사 말고는 그냥 다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런 거 되게 이제 많아요. 걸러서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런 거 모든 뉴스는 다 걸러봐야 돼요. 네. 오마이뉴스도 걸러보면은 건질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걸러도 건질 게 없는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뉴데일리는 못 건지겠어. 걸을 수가 없어. 야, SBS는 비 오는 거랑 차 사고 난 것만 나와요. SBS 뉴스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 비 오는 거, 차 사고 난 거, 뭐 어디 성폭행범 도망가다가 또 성폭행 또 한 거, 뭐 이런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세상에. 뭐 인터넷에서 보수 쪽 뭐 데일리한 뭐 이런 데도 걸러서 필터링해서 취할 수 있는 정보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오늘 국정원 천안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뭐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보니까 네. 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그쵸. 뭐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이어서 뭐지? 당군이랑 나랑 듀오 방송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급백열차. 오늘 달리셔야죠. 저 승급했잖아요. 뭘로? 골드 2티어로. 골드 티어? 네. 아, 씨. 베인 했는데 버스 잘 이게 타네. 파이팅! 그 버스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운이요 운. 운도 그럼 실력이에요. 그냥 운이더라고요. 운 실력이에요. 파이팅! 당군아, 지옥행인가요? 지옥발인가요? 파이팅! 우리 저번에 5연승 했잖아. 그러면 그게 지옥발이었네요. 오늘은 지옥행이네요. 방송을 보고 있을 당근 오빠에게 한마디. 당군아 잘 좀 해보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낚게임 공화국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 빨리 준비하고 돌아올게요. 네. Yo.